매년 이맘때가 되면 특별한 춤축제가 열립니다.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가 주최하는 서울국제 즉흥춤 축제인데요. 2001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5회째 국내외 춤꾼들의 공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순수한 춤, 즉흥춤의 묘미와 서울국제 즉흥춤 축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춤 비평가이고 또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 대표 장광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춤 비평가이자 또 서울과 제주에서 국제 즉흥춤 축제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장광열입니다. 네. 춤 비평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음악 비평가, 문학 비평가는 봤지만 춤 비평가는 잘 못 들어봤어요. 네.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간 한 3,000회 정도의 이제 무용 공연이 열리는데요. 네네.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많이 집중돼 있는데 제가 1년에 한 200회 정도의 춤 공연을 봅니다. 네. 춤 공연을 보고 기록의 가치라든지 어떤 새로운 조류의 그런 필요성 같은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될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비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네. 또 매체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그 춤의 어떤 동작들에 대해서 보이시는 게 훨씬 많이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극장 예술의 하나로서 이제 무용 예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죠. 대부분 이제 관객들은 춤 그 자체만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의상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무대 미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안무가가 만들었는지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 주제하고 잘 매칭되는지 이런 것까지 보게 되죠. 그 춤 동작뿐만이 아니라 무대 예술의 관점에서 무대 연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보시는군요. 그렇죠. 하나의 작품으로 봐야 되니까요. 와, 새롭습니다. 근데 비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도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 또 현상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무대를 보고 그 무대의 어떤 느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판이 되는 비판적인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이런 감각은 노력을 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많은 공연들을 봐야 됩니다. 많은 공연을 본다? 그렇죠. 여러 형태의 이제 공연들을 보고 네. 또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공연들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공부는 이제 현장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보면서 국제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나 흐름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뉴욕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무용 공연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예, 서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인가요? 서울입니다. 예. 서울이? 네, 이렇게 뉴욕이 이제 세계 3대 무용 시장하면 저희가 뉴욕하고 파리하고 네. 이제 도쿄를 꼽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하루에 보통 춤 공연이 4개 내지 5개는 꼭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가 굉장히 무용 쪽으로는 굉장히 공연도 많지만 좋은 무용수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은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무용, 정말 많은 공연이 올라가는 무용을 다 보십니까? 다 볼 수는 없죠. 근데 보통 이제 겹치기도 할 테니까. 예, 네. 이제 주말에는 보통 2개. 예. 그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하나. 이렇게 해서 보통 제가 보니까 한 200회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1년에 200번. 네. 그렇죠. 안 헷갈리시나요? 이게 그건가 저게 이건가 헷갈리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어떤 무대를 연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의 대표도 맡고 계시는데. 연출은 아니고요. 이건 연출은 아닙니까? 네,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는 이제 국제교류, 무용예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네네. 주로 이제 프로듀스의 그런 역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더 많죠. 제작자로서. 네. 제작자 또는 이제 좋은 공연들을 소개하는 해외에 소개하고 국내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1995년에
설립한 단체라면서요. 이거 본인 직접 만드신 거죠, 장원 대표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984년에 이제 공연예술 전문지 객석이 창간돼서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뭐 국악 담당 기자, 연극 담당 기자, 이렇게 음악 담당 기자, 이렇게 무용 담당 기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됐었는데 무용 담당 기자를 할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이런 작품들이나 안무가들이 해외에 소개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아주 좋은 문화적인 자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외국하고 좀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 그 해외 수출하는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거의 없던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거의 없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예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단체를 만드신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그죠? 네. 처음에 사람들이 나 이번에 국제 공연 예술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만들었어.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땠나요? 그게 뭐야?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때 무슨 그 단체를 만들었다는 걸 홍보하는 것보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획된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적으로 무용계 안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무용가들 스스로가 특히 만들어진 작품을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 뭐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1995년 그때 한 30년 전에는 상당히 이제 드문 기회였고. 드물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해외에서 가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또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과의 인터뷰도 하면서 우리 무용을 좀 세계 무대에 알리는 그런 기회가 돼서 굉장히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뭔가 차별성이라는 말이 진짜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요즘이야 사실 많은 무용가들이 해외에서 뭐 진출도 하고 뭐 여기 초청도 되고 뭐 어디서 상도 받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무용수가 어딘가에서 멋진 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익숙한 시대가 됐지만 95년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기사를 본 게. 그때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무용단 해외 공연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현지 국가를 방문하기 전에 홍보성을 얻기 위한 행사성 공연들이 대부분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때 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그 무용예술은 이제 인간의 몸을 매개로 하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그 외국과 해외 가서 공연할 때 굉장히 그 소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연극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또 번역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복잡한 무용은 일단 이제 그 인간의 몸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무용가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해외 무용가의 어떤 그런 이제 변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춤의 그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놀이적인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민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매칭시켜가지고 무용 작품을 했을 때 해외 무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국적이고 독창적인 어떤 작업이 될 수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 주최로 서울국제 즉흥춤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축제입니까? 네, 즉흥은 뭐 그냥 대부분의 무용 공연들이 이제 이미 짜여진 그 어떤 대본이나 어떤 그런 컨셉에 따라서 또 이제 몇 명의 무용수들이 출연하고 또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즉흥은 말 그대로 예기치 않은 우연성.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몇 분 정도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정도만 정하고 와서 들어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무용수들의 그 순간적인 순발력 그다음에 또 관객들의 분위기라든지 극장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라이브로 즉흥 연주를 함께 할 경우에는 그 음악의 어떤 적응성에 따라서 무용수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짜여진 작품을 가지고 정형화된 공연에서 조금 식상한 무용가들이나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러 장르 중에서 그러니까 춤에도 장르가 참 많을 텐데 그 중에 즉흥 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객석 기자 시절에 뉴욕의 무브먼트 리서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무용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이 즉흥춤 공연을 보고요. 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아주 순발력
이렇게 요하는 그런 무용수들의 새로운 움직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적흥은 안무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안무가들이 동작을 미리 이렇게 짜가지고 무용수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무용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잘 조합해서 편집해서 또 이거를 갖다가 무용으로 올리는 경우에 굉장히 안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즉흥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즉흥춤이라는 게 참 저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진짜 몸치거든요. 어떤 걸 배워도 이상하게 춤을 춥니다. 한 번은 아주 어렸을 때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잘 추고 싶어서 춤 잘 추는 애들한테 좀 가르쳐줘라 해서 막 따라다녔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도 저는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즉흥춤은 뭘 연습하거나 계획하거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현장의 분위기, 관객의 분위기, 그날의 음악, 그날의 심지어 날씨까지도 네. 포함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공연을 갖다 이렇게 기획을 해서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이렇게 이제 판을 만들어주면 그 공연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예술 감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예, 퍼포머들이. 네. 느닷없이 이제 관객들한테 다가가서 관객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무대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조명 장비나 이런 것들을 느닷없이 이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또 소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몸치이신 분들이 적흥을 즐기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요? 예,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이제 접촉에 의해서 같이 이제 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용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리더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자기 몸에 대한 새로운 감각들이 이제 일깨워지는 그런 경험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객과 갑자기 소통할 때도 저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예술 감독으로서는 이제 걱정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맞아요.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관객한테 다가가서 뭐 같이 춤추자는 듯한 제스처를 보냈는데 관객이 뭐야 난 안 할래 이런 반응일 수도 있고 관객이 어떨 때는 막 더 막 신나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한번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관객들이 잘 소통을 해주는데요. 어떤 이제 퍼포머가 관객의 핸드백을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뺏어가지고? 들고 있다. 그쵸. 쉽게 말해서 뺏었다기보다는 또 양해를 구하고 가져가도 되느냐고 해서 가져갔는데 가져간 것까지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열어갖고 쏟아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퍼포머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성 관객이었는데 립스틱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얼굴에 칠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한 15년, 1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담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여성들이 담배 피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간대하지 못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나중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게 들었던 그런 그야말로 이제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죠. 네,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예상 못하게 그 관객에게 무례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잘 이렇게 수습은 되고 이 적응 공연의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흥미로운 것들이 되니까 이제 관객이 이해는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개인의 이제 말하자면 뭐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이 연결되는 거라서 사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네네. 네. 뭐 담배 사실 지금 시대가 지나서 생각해보면 담배가 뭐 어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뭔가 좀 곤란한 물건들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미처 생각 못 하셨나 봐요, 그분은. 그랬던 제가 볼 때는 그 립스틱 나오면 립스틱 칠하고 놀아야지 이 생각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요런 어떻게 보면 사고 아닌 사고가 나오는 게 즉흥춤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잠시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 서울국제 즉흥춤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에도 이 즉흥성이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장르가 많이 있지요. 네, 그중에 한 곡을 함께 들어보시죠. 살풀입니다. 안숙선, 김석출, 사이토 데츠웨이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살풀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안숙선, 김석출, 사이토 테츠웨이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을 하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춤 비평가이자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 대표 장광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 즉흥춤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25회째를 맞이했고 이번 주말부터라면서요. 예, 우선 이제 올해가 25주년이라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5월 3일, 네. 그 다음에 이제 4일, 6일 이렇게 해서 광진문화재단하고 함께 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즉흥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네. 그 대학로 예술국장 소극장, 서울 남산 국악당, 아르코 예술국장 앞마당, 또 광진 어린이 공연장 이렇게 공연장이 돼 있는데 광진 어린이 공연장에서 많은 협력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이제 그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르가 이제 많지를 않아서 네네네. 이 즉흥을 함께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가족들끼리 보이지 않던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정이 생기는 그런 것도 되지만 서로에 대한 그 이해를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즉흥에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주말에 함께 세대를 초월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예술적인 어떤 작업과 연결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는 데서의 즉흥춤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즉흥 공연이 아니고요. 이거는 네. 워크숍인데. 워크숍.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하고 네. 엄마하고 네. 그다음 또는 아빠 또는 엄마 아빠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즉흥을 경험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공연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접 와가지고 그 강사의 지도에 따라서 서서히 이제 자기의 어떤 몸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인지도 하지만 네.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춤을 춘다는 이런 경험. 그다음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춤을 춘다는 경험. 이런 것들이 한 90분 정도 진행되다 보면 완전히 이제 그 예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나 그런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예술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지도에 따라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던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린이들한테 무용을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이제 동작을 갖다가 이렇게 익히게 한다든지 또는 음악을 틀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보게끔 한다든지 이런 데 머무는 반면에 이 즉흥을 통한 그런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체험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생각했던 움직임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빠 엄마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아빠 엄마가 나를 당겼을 때 앞쪽으로 당겼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이 짜여진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3년 전부터 하고 나서 굉장히 그 뒤에 반응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또 계속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생활 속에서 즉흥을 하는 그런 그룹들을 또 하고 만나가지고 또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좀 친숙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는 이것이 또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닐까.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굉장히 없어요.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 위한 거. 맞아요. 장년층들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는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그런 면에서 이 즉흥 예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번 축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5월 3일 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광진 그 어린이 극장에서 하는 이제 워크숍 프로그램이 3개가 있고요. 네. 본격적인 개막 공연은 이제 5월 17일 날 남산국악당에서 2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6시에 남산국악당의 야외마당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좀 생소한 나라죠. 부르키나파소. 그렇죠. 예.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은 아니죠. 네. 거기에 이제 그 3명의 그 2명의 연주자와 1명의 무용가가 와서 이제 적흥으로 음악과 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진도의 씻긴굿하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음악들과 무속에서 말하는 춤, 이런 것들이 전극으로 만나는 그런 순서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춤과 그 진도 동해안의 어떤 굿 음악들이 이제 무용가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적극난장이라는 이름으로 야외 마당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축제에 가장 이제 제가 공을 들인 작업인데 7시부터 그 남산국악당에 우리 이제 크라운 해태올 실내 극장에서는 5개 나라의 이제 적흥 아티스트들이 만나가지고 60분 동안을 적흥으로 이제 한판 공연을 벌이는데 이게 처음 만나는 무용가들 6명하고 그 다음에 연주자 2명이 이제 라이브로 실제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의 적흥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유명한 적흥 연주자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클라리넷 쪽이 이제 그 주 악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금운고하고 소리하시는 분이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동서양 음악이 적흥과 만나면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 음악의 2명 뮤지션들의 이렇게 만들어지는 적흥 음악에 맞추어 가지고 맞춘다기보다도 적흥 음악과 이 다국적 무용수들의 적흥 춤이 이제 어우러지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쉬운 작업은 또 아니거든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사전에 이렇게 만나서 몇 번 같이 움직여 보고 연주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그 다른 무용가들의 춤의 스타일도 이해를 하고 또 만들어지는 음악에 대한 좀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합니다. 60분 동안 공연을 이제 펼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죠. 야, 60분을 우리가 그럼 몇 개 이제 프레임으로 나눠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주로 뭐 의상은 한 2번 정도 갈아입을까? 라든지 뭐 쉽게 말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주자들끼리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음악을 되게 어떤 형태로 좀 뭐 빠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정도만 약속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연이 소위 이제 컨택,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공연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용수들한테는 부상의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이 정도의 무게로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무겁다라든지 그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뭐 지탱하는 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접촉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느낌이 따뜻하다.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무게가 이 정도 느껴지니까 내가 몇 분 정도 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무용가들이나 이런 적흥 아티스트들은 자기 몸을 가볍게 해주는 그런 테크닉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예. 올라가는 사람도 기술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60분 정도의 1시간 정도의 공연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적흥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나 또 감각적인 거 이런 또 테크닉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60분 동안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이지만 또 무용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하고 싶어요. 왜? 왜냐하면은 그 만족감이라 그럴까요? 성취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공연을 했을 때? 예. 완전히 새로운 체험이죠. 처음 만나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공연으로 이어지면서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고 또 관객들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늘 보아오던 스타일의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얘기 나눴듯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죠? 그 공간을 서울 남산국악당이라는 그 안에 실내 극장의 공간을 극장 공간을 사실은 무용가들이 어떻게 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뭐 객석에 통로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무대 곳곳을 쓸 수도 있고 또 연주자들하고 무용가들하고 사이에 묘한 그
긴장감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자들이 이렇게 보고 저 무용 쪽이 너무 똑같은 스타일로 간다 그러면 음악을 확 바꿔버려요. 그럼 또 거기에 따라서 확 또 바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주자들의 음악에 조금 이렇게 계속 좀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무용가들이 가서 연주자들의 악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장난처럼 하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흥춤 공연에서는 춤 공연에서는 보통 말을 안 하지만 이 적흥춤 공연에서는 연기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제 인성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단어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관객들한테 뭔가를 주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열려있는 그런 무대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좀 난삽하게 흐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굉장히 또 새로운 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1시간짜리의 그런 적흥 공연에서는 성공 확률 반, 실패 확률 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공할지 이제 실패할지는 당일날 관객들의 그 반응이나 네. 또는 그 관람하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도 굉장히 좌우가 돼요. 관객들이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네. 좋은 반응을 하려고. 새싹 문자입니다. 3849님 반갑습니다. 저는 춤추는 분들 보면 너무나 자유로워 보여요. 즉흥적으로 몸을 움직인다는 게 참 멋진 일 같아요. 0903님 오랜만에 편히 집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1시간 꽉 채워주세요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즉흥적으로 몸을 움직인다는 게 멋진 일이죠. 근데 동시에 아주 힘든 일이기도 하고 이게 뭐 혼자 하는 거면 혼자 마음대로 한다 치지만 같이 무대를 꾸며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의 움직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해진 게 없으니까 리허설 한다든지 연습한다든지 이런 거가 기타 다른 공연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60분짜리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만나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서로를 좀 이렇게 아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같이 움직여 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움직여 본다는 이 표현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춤을 춰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춤을 추고 같이 연주도 들어보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60분 동안 공연을 하면요. 잘하는 아티스트하고 못하는 아티스트하고 확실하게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무용가들은 완전히 그날 공연은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그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손상이 되는 거죠. 망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구성원을 이렇게 조합하는 예술 감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같이 하는 아티스트들끼리도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거친 말로 뽀록 난다 그럴까? 실력이. 예. 그래서 이게 또 그런 반면에 굉장히 합이 잘 맞았을 경우에는 그 성취감이나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공연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대답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티스트 분들이 뭐 프랑스나 뭐 네덜란드나 이렇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어떤 분들인지. 일단 올해는 25주년이라서 특히 제가 조금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뭐 중남미 이런 쪽에서 적흥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적흥 아티스트라는 말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용가도 아니고 안무가도 아니고 적흥 아티스트. 적흥 예술을 갖다가 이제 생활 속에서뿐이 아니라 네. 실제 전문적인 공연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적흥의 고수들이 만나서 판을 벌이는 거니까 아마 공연의 질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감흥을 전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면은 무대에 올라가시는 예술가들도 이런 게 있겠어요. 나 쟤랑은 잘 맞아, 쟤랑은 잘 안 맞아,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여보고 이렇게 네. 또 들어보고 하면은 네. 이제 어떤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흥의 경험이 많은 적흥 아티스트는 그 새로운 사람들하고 더 확장시켜 나간다든지 또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또는 공간을 갖다가 변환시키는 그런 능력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순발력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는 굉장히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예술적인 감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상상도 잘 안 돼요. 진짜 어려운 과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프로그램 중에 컨택 즉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게 컨택 즉흥은 말 그대로 이제 접촉에 의한 즉흥인데요. 네. 그러니까 즉흥을 우리가 공연원의 양식으로 이렇게 올려한다고 했을 때는 각각 무용수들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춤을 추는 경우를 상상할 수도 있고 무용수들끼리 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접촉 즉흥, 컨택 즉흥은 무용수들이 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무용가가 네. 예를 들어 두 팔을 갖다가 상대방 무용수의 어깨에 딱 얹었다 생각을 하면 네. 그 얹은 것에 대한 반응들을 이렇게 보고 다른 무용수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또 자기의 움직임을 또 이렇게 같이 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그 조형적인 어떤 형상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용수들이 그렇죠. 합쳐서. 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6명의 무용수가 출연하는데 6명의 네. 무용수들이 혼자서 솔로 춤을 추다가 한 명의 무용수가 또 합류를 하고 저걸 보고 또 한 명의 무용수가 합류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한 명에서 출발했지만 6명의 무용수들이 만들어지는 그 움직임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정지된 포즈라든지 만들어지는 움직임에서 보여지는 그 형태적인 거, 조형적인 그런 것들이 모양새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무용 공연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연주자들도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앉아서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들고 또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무용수들하고 같이 또 무대 위로 예, 그렇죠. 네.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춤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예술적인 그런 감각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만나고 조율되고 이렇게 소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자유도를 주는군요. 네, 그래서 순발력이 없으면 이거 즉흥 예술을 공연의 형태에서 60분 동안 끌고 나가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서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좀 이해가 되고 왜 이 전문가들이 이걸로 실력을 가늠하는지도 좀 알겠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잔인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실력이 뽀록 날 수도 있고 성공 확률 50%뿐이 안 돼요. 진짜 60분 동안 한다 그랬을 때. 네. 그것도 엄청 잔인한 제가 자꾸 잔인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 입장에서요. 굉장히 잔인한 어떤 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즉흥 그 무대 가운데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던데 그건 뭔가요? 네. 관객이 이제 네. 개막 공연 60분짜리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퍼포머들이 관객의 참여를 유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인들이 즉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제 야외 즉흥 공연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안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 이제 보러 온 관객들이 함께 즉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일요일 날에 네.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야외 공연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 야외 공연도 즉흥 플래시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그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즉흥 공연을 네.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지금 이 기회에 이제 관객들이 함께 즉흥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전문 무용가들하고 함께 또 같이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참 재밌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대단합니다. 이런 공연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공연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거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여 봄으로써 아예 온몸으로 좀 그걸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주말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엄청 많죠. 네. 중요한 거는 거기 모이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젊은 연인들끼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네. 가족들이 함께 또 나들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이 공연을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 욕구들이 생기나 봐요. 그걸 또 이제 같이 공연하는 퍼포머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해서 춤을 추게 되니까 네.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형태의 막춤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연주자들의 어떤 음악이라든지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같이 전문 무용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또 새로운 또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우, 재밌습니다. 아주 일반인들이 즉흥춤 자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국제 즉흥춤 축제가 올해로 이제 25회를 맞았고요. 제주 국제 즉흥춤 축제도 벌써 10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축제가 많이 이어지는 동안 또 잘 이어지는 동안 어떠한 어떤 성과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제 그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즉흥 프로그램은 이제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이 다양한데요. 네네. 전 세계에서 지금 즉흥춤 축제가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접촉 즉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 축제예요. 근데 저희처럼 지금 일반적인 공연의 형태로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접촉 즉흥, 그 다음에 뭐 생활 속에서 즉흥하시는 커뮤니티 즉흥 이런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세계에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제일 유일한데, 제주는 제주 돌문화공원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네. 한 10,000평 정도의 되는 그런 공간 안에 제주의 이제 그 돌들을 그 이렇게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이제 여러 가지 그 화강암 쪽에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형태 돌들이 거기 다 이제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에서 열리는 즉흥춤 축제는 극장 공간이 아니라 제주 돌문화공원에서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 돌문화공원의 다양한 어떤 돌의 형상들, 그런 그 숲속 이런 쪽을 갖다가 예술가들이 스스로 정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펼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일명 이제 생태 예술 즉흥 공연인데, 그 완전히 이제 컨셉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주도도 굉장히 외국인들이나 국내에 있는 그 무용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주로 하는데요. 뭐 경쟁률이 뭐 100대 1이 넘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못 들어본,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희한한 일들이, 희한한 형태의 공연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무용계의 동향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분, 오늘 즉흥춤을 저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런 분, 우리 장광렬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제 춤 비평가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장년층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즉흥 예술을 조금 접하면서 자신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몸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 굉장히 좀 확산된다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순히 전문 예술가들의 영역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이 즉흥 예술을 통해 가지고 보다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어떤 그런 감각들을 창의적인 어떤 생각으로 같이 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타인과의 어떤 소통성도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즉흥 예술을 통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범죄도 굉장히 많이, 범죄율도 네. 예,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이나 사람에 대한 미움 같은 것들이 이제 즉흥 예술을 통해서 사람이 만나서 같이 춤추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즉흥 예술을 통한 그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말씀하신 것들을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춤 비평가이자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 대표 장광렬 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